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오후 5시입니다. 이 백신 확보의 앞날이 계속 불투명합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부스터 샷 계획을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효과가 시간이 흐르면은 약해지니까 두 번, 이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 두 번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주사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그걸 부스트라고 합니다. 부스트 샷 계획을 추진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파이자나 모더나는 미국 국내용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외국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공급한다고 해놓고 이게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크게 의존하고 있는 두 가지 아스트라제네카와 또 하나 얀센,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얀센, 이 두 개는 지금 안정성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얀센에 대해서는 미국이 방역당국이 접종 중단을 권고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600만 명분을 도입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 들어올 거냐, 안심하고 놓을 수 있느냐,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 언제 생길 것이냐. 집단 면역이 생겨야 여행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텐데 이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5월로 예상되고 있는 문재인의 방미 바이든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거 좀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갑자기 이게 한미 관계가 백신 확보가 초점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기술을 장악한 미국이 지금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습니다. 이 기술 패권주의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자체 지금 백신을 개발해 가지고 좀 만만한 나라, 자기 편 나라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믿을 것은 파이자 모더나다. 확실하게 들어온다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 계약 내용이 그냥 일종의 계약 의사를 그냥 확인한 거냐, 아니면은 진짜 물량 인도까지 확실하게 돼 있는 거냐. 왜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 CEO와 전화를 통화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왜 그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느냐. 모든 게 이렇게 불투명 상태로 들어간 가운데 이 윤순봉의 서재라는 이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이 데이터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윤순봉 씨는 삼성그룹 출신입니다. 삼성의 엘리트죠.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삼성그룹 브랜드 전략 부사장, 삼성석유화학 사장, 삼성서울병원 사장을 했습니다. 그때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분이니까 이분은 은퇴 후에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국내 자료가 아니라 이 런던에 있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Our World in Data라는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Our World in Data에 수집된 각국의 코로나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해서 이분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반론을 제기한 게 있는데, 작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 재확산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재확산은 그보다 며칠 전에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여름에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또는 사랑제일교회
또는 8월 15일 광화문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 하는 이런 데이터를 영국에서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자료에 의존한다는 게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는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대책을 정치화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이게 좀 고약합니다. 요걸 이용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심하게 해 가지고 반정부 집회도 못하게 하고, 또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되면 선거에 영향도 주고. 그러나 이번 4월 7일 보선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치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혼이 빠져서 또 하나 정치화의 중요한 목표 하나가 K방역 홍보였습니다. K방역 홍보를 왜 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딱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K방역 홍보에 열중하던 바로 그 순간에 이 백신 물량을 미리 확보를 했어야 되고, 그때 계약을 빨리 맺었으면은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미루다가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이제는 완전히 제약회사가 큰 소리 치는, 우리가 매달리는 이런 걸 셀러스 마케트라고 그러죠. 바이어스 마케트가 원칙인데 이번에는 셀러스 마케트, 파는 쪽에서 큰 소리 치는 시장 상황으로 바뀌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이스를 깔고 이 윤순봉의 서재에서 이 자료를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문제는 언제 집단 감염, 집단 면역이 언제 될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집단 면역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이스라엘이나 영국은 벌써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막 공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사진으로 계속 보도될 때마다 우리는 언제 집단 감염이 이루어져가지고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할 것이냐. 여기에 윤선봉 씨가 답을 내놓는데 이게 좀 암담합니다. 지금 추세대로입니다. 지금 추세니까 뭐 이게 앞으로 많은 가변성이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빨라야 5년이라고 합니다. 5년 뒤나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5년? 차기 정권 끝나올 무렵에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12일 기준으로 지난 46일 동안 접종 건수가 가장 많았던 날짜가 3월 4일이랍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7만 1,432건의 접종을 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총 인구수로 나누면 0.14%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보면은 접종 건수가 가장 많은 0.14%를 기준으로 전 국민이 한 번 접종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더니 714일입니다. 714일. 그러니까 2년 뒤죠. 이건 그런데 가장 접종이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상당히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2년, 그것도 2년입니다. 한편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월 12일 현재 전 국민의 2.45%가 백신을 맞았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100% 접종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느냐? 1877일이 걸립니다. 약 5년이 걸리죠. 5년. 그 다음에 이 5년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이 생기고, 아스트라제네카를 주력으로 하면은 이게 2번 접종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전 국민의 140%가 백신을 맞아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 요런 통계를 또 기준으로 하면은 집단 면역은 언제 생기느냐? 2028년 9월 14일, 7년 6개월 뒤가 됩니다. 계산에 따라서는 가장 낙관적으로 보면은 2년 뒤고,
아니면은 5년 내지 7년,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은 5년 내지 7년 6개월 뒤가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항상 자랑하는 게 지금도 어느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나라의 이 접종, 백신 접종은 외국에 비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통계상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어요. 이건 뭐 통계 두드려 보면 대부분 알 수가 있는데 our in data our in data 이걸 한번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our world in data our world in data our world in data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180개국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our world in data에 우리는 91번째입니다. 91위. 그러니까 딱 중간이란 거죠. 딱 중간이.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중간에 들어서야 될 나라는 아니죠. 국력이나 우리나라의 1인당 GDP나 이런 걸 비교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위를 매겼을 때 91등 전후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접종률,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우리가 91등인데 87등이 팔레스타인, 88등이 아프리카 르완다, 89등이 남미의 에콰도르, 90등이 남미의 바하마, 91등이 한국, 92등이 카자흐스탄, 93등이 가나, 아프리카, 94등이 세네갈, 95등이 미얀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보면은 미얀마는 5,592달러, 세네갈은 2,471달러, 가나는 4,228달러, 카자흐스탄은 24,000달러, 바하마는 27,000달러, 에콰도르 10,000달러, 루안다는 1,854달러, 팔레스타인 4,450달러. 즉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지도부가 선진국과 맞먹는 지도력을 보여야 되는데 르완다 수준의 지도력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국 그룹인 OECD 37개 나라 중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35번째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준이죠. OECD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막 편합니다.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기준 중에서 우리가 37개국 중에서 35등이다. 우리 밑에 있는 나라가 두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근데 뉴질랜드는 이게 대만처럼 거의 완벽하게 이 코로나 대처에 성공해가지고 뭐 거의 발생자가 없어요. 근데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물량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도 접종률이 1.3%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백신 확보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일본보다 우리가 낫다고 하면은 말은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나쁜 점에서 닮아가면 안 되죠. 하여튼 37개국 중에서 38등이다. 그러면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 상위 10개국을 보면은 순서가 이스라엘, 세이셸, 아랍에미레이트, 칠레, 부탄, 영국, 바레인, 미국, 몰타, 몰디브 순입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 영국, 미국은 뭐 선진국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세이셸, 부탄,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은 이 좀 나라의 실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특히 부탄은 매우 가난한 나라인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대충 영연방 국가가 접종률이 높습니다. 그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개발해가지고 영연방 국가에 많이 뿌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설명이 안 되는 나라가 이게 부탄입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 여기는 왕인데 행복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지도자가 직접 뛰어가지고 백신을
조기에 확보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통계도 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적은 나라일수록 백신 확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졌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우리나라처럼 사망자가 적으니까 백신 확보에 그렇게 시급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도 뭐 그 그룹에 들어가니까 결코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속설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윤순봉 씨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것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된다. 자, 나라별로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나라가 안보 제일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질병, 기아, 이게 사실은 다 안보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동원력이라든지, 네탄야후 수상이 말썽 많지만은 이 사람이 이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고, 네탄야후의 형은 유명한 엔테베 작전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때 총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고, 그 영웅이 된 형 덕분에 사실은 이 총리가 된 사람인데, 이분이 말썽 많고 스캔들도 많지만은 이 백신 확보 하나는 안보 문제로서 다뤄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영연방 국가가 지금 대충 백신 확보가 성공적이다. 그것은 영국이 지금 식민지 지배국가는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로 관계를 긴밀하게 하면서 백신을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은 우선 백신, 지금 식으로 가면은 백신 도입해가지고 연내에 집단 면역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5년, 7년 걸릴지도 모른다. 암담한 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력이나 1인당 이 GDP 수준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떨어진다.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훨씬 더 백신 확보 경쟁에서는 뒤처졌다. 이것은 국가 지도부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아니겠느냐. 특히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 순서가 35등이다.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는 91등이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딱 직무 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